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브로드컴 6월 AI 주가 급등 원인 심층 분석입니다. 지난 6월에요. 브로드컴 주가가 무려 14%나 올랐어요. 그 배경이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특히 AI 분야에서 뭐랄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들 주목하고 있잖아요. 오늘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2분기 실적 같아요. 매출이 15억 달러. 와, 이거 사상 최대치라고요. 시장 예상치도 훨씬 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하면 20% 증가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AI 관련 매출입니다. 이게 44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폭증했어요. 46%요? 와. 네,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보면 절반 이상, 그러니까 52%를 AI가 차지한 거죠. 특히 그 이더넷 기반의 AI 네트워킹 매출은요, 170% 이상 늘었습니다. 170%.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이 숫자들을 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AI 시대에 데이터가 막 흘러다녀야 하잖아요. 그걸 원활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중심의 브로드컴이 아주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증거죠. 확실히 AI 모델 돌리려면 그만큼 강력한 기반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뜻이겠네요. 근데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술 발전, 그러니까 신제품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토마호크 6라는 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 그거 중요한 발표였죠. 세계 최초로 102.4 테라 bps 이 정도 대역폭을 지원하는 이더넷 스위치인데요. 102.4 테라 bps.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기존 최고 성능 스위치랑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그야말로 AI 데이터 센터에 초고속도로를 까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도로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대규모 AI 클러스터에서 오가는 그 막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훨씬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쓰는 AI 서비스 뒤에는 사실 이런 하드웨어 혁신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단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요. 3분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브로드컴 스스로도 꽤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잡아서 158억 달러로 제시했거든요. 오, 더 높게요? 네, 특히 AI 매출은 51억 달러. 전년 대비로 보면 6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10분기 연속으로 AI 매출이 성장하는 대기록을 쓰게 되는 거죠. 10분기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연간 AI 매출 목표도 20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AI 인프라 시장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시장 반영은 어떤가요? 월가에서도 당연히 주목하고 있겠죠. 그럼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HSBC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기존 240달러에서 400달러로 그냥 확 올렸고요. 와, 400달러요? 거의 2배 가까이? 네, 바클리나 JP모건 다른 주요 기관들도 다 앞다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이들이 보는 건 브로드컴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 같은 특정 대형 고객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 즉 ACIC 설계 능력, 그리고 AI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리더십, 이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브로드컴의 AI 전략과 성장 가능성에 얼마나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목표 주가를 저렇게 올릴 정도면 정말 강력한 신뢰네요. 실적 외에 재무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주주 환원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 네. 재무 건전성도 탄탄해요. 2분기에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70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고요. 또 그 최근에 인수한 VM웨어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회사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운영할 때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 인수를 통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도 한 25% 성장했어요. 이게 전체 실적에 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운영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브로드컴의 6월 주가 급등. 이걸 보면 AI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2분기 실적이 있었고, 네, 실적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토마호글 6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 발표,
또 긍정적인 미래 전망과 월가의 강력한 지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확실히 AI 하드웨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 브로드컴의 성공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혁명, 이걸 뒷받침하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 경쟁, 그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인프라 경쟁의 단면이다? 네, 소프트웨어 혁신만큼이나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 특히 네트워킹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경쟁이 결국은 하드웨어 경쟁, 특히 네트워킹 같은 기반 기술 경쟁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같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즉 ASIC와 네트워킹 기술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게 강점이라고 분석했죠? 그렇죠. 이게 현재로서는 강력한 경쟁력이 분명한데요. 근데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뭐랄까, 플레이어들이 더 다양해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변수, 어쩌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뭐 오늘 자료에 명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브로드컴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